안녕하십니까. HBS 한국방송의 백은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휘스턴 총영사관에 새로 부임하신 김형길 총영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4월에 부임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한 3개월 조금 넘은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4월 중순에 부임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거의 정확하게 4개월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는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그럼 처음입니다. 제가 출장도 와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텍사스 겨울은 나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텍사스 여름은 어떠신지요? 듣던 대로 상당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텍사스가 네. 미국 도시 중에 가장 추운 도시라 그러는데 여기 또 냉방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네네. 제가 편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거는. 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외교관 생활을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어요. 네. 외교관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어렸을 적부터 조금 동경이라 할까요? 네. 제가 사실은 저희 부친이 네네. 울산 정유공장에 근무를 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울산에서 보냈으니까 지금 우리가 휴스턴을 세계 에너지 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울산도 우리 한국의 에너지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유수한 에너지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 가족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외국 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외교관을 하겠다고 결심하시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은 많은 외국인들을 접하게 되는 제가 잠재적으로 아마 그런 제가 결정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뭐 대학은 제가 큰 계획이 없이 자연계로 진학을 했었는데 뒤늦게 철이 들어서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했고 제가 문과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입시를 해서 외교관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뭐 저로서는 큰 결정이었고 그 결정이 이제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결정이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차라리 이과를 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당시에는 사실은 뭐 주변이나 가족들 반대가 심했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저는 확신을 갖고 한 일이기 때문에 또 지금 돌아봐도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텍사스로 여기 부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근무하신 곳이 뉴욕이죠? 예. 아무래도 뉴욕은 세계 경제 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흔히들 DC, 그 밑에 DC는 세계 정치 수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화려한 곳에 계시다가 텍사스 휴스턴으로 발령을 받으셨을 때 느꼈던 소감은 어떠셨는지요? 주위에서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스러웠죠. 제가 1989년도에 이제 외무고시가 돼서 그때 공직에 들어갔고, 그래서 외교관 생활이 이제 금년으로 28년째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공관장으로서의 근무는 사실상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간에 이제 주 휴스턴 총영사님들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 이미 공관장을 하신 분들이 재임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제 경우는 이제 초임 공관장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부담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능력이 출중하다고 봐드려야 할까요? 그건 아니고 뭐 개인적인 행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쯤이 됐어요, 현재, 그죠? 그렇죠. 지금 소감은 어떠세요? 지금 느끼시는 소감은 어떠시고 또 더불어서 지난 4개월 동안에 해오신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뭐 외교관은 뭐 직업적 특성상 뭐 어느 곳으로 부임하든지 빨리 현지에 적응해서
업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임하자마자 오스틴 비롯해서 댈러스라든지 샌안토니오, 킬린 그런 도시도 다녔고 또 우리 오클라호마라든지 루이지애나주 제가 담당하는 관할주들을 많이 방문했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뉴욕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뉴욕은 또 뭐랄까요, 뭐 업무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조금 도시적이라 할까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쪽은 뭐 현지인들도 그렇고 우리 동포분들도 그렇고 좀 더 인간적이고 그렇죠. 따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서던 호스피탈리티를 제가 느끼고 실감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시기 전에 텍사스는 카우보이하고 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셨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저 텍사스는 우리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라고 제가 알고 왔고 제가 짧은 4개월 동안 경험해 본 바로도 우리 한국과 텍사스 관계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한 텍사스 간의 교역액만 보더라도 저희가 한미 교역액의 한 15% 정도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의 대미 투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에너지 산업, 조선, 철강, 기계, IT 이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 가스공사가 매년 한 20억 불 상당의 LNG 수입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정치 안보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안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나라는 우리 에너지의 96%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서 에너지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이제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한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수입선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뭐 바라기에는 이번에 FTA 재협상에서도 좀 선제적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바이 아메리칸, 하이 아메리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뭐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우리 한인 단체 얘기하고 한번 들려보도록 하죠. 부임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한인 단체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휴스턴에 도착한 당일 휴스턴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내 모든 한인 단체를 방문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방문을 할 때마다 제가 한인회를 가장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 우리 동포사회 내 한인 단체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포사회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우리 한인회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물론 뭐 기회가 되는 대로 한인회 이외에 다른 단체들도 많이 방문하고 각계각층의 우리 동포 여러분들 자주 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외교관으로서 갖고 계신 외교 철학이세요? 아니면은 지금 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통을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적절하게 타는 시류에 적응하는 자세일까요? 맞습니다. 저도 총무사관 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 동포 단체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민원인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의 단체를 쭉 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시고 나서 보니까 우리 한인 단체나 한인 사회에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 제가 둘러본 소감으로는 이제 한인회는 주로 이제 우리 1세대 네. 동포분들 중심으로 그렇죠. 운영되고 있는데 뭐 지역적으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저는 동포 사회에서 이 화합이라는 게 예.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장님들께서도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더라도 만약 그게 동포 사회의 화합에 저해가 된다면 차선책을 택하는 그런 슬기를 조금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저도 단체장님들 만날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꼬집으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1.5세대 포함해서 예. 2, 3세대들을 볼 때에는 우리 미국 사회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동포 역량의 결집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동포들의 정치력을 미국 사회에 투영시키고 또 우리 차세대들을 우리 동포 사회의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동사회 전체적으로 조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들 지적되어 온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그것이 우리 한인들이 미국 메인스트림의 정치적인 힘을 갖는 것을 많이들 지적해온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뭐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할까요? 예, 뭐 좋은 방안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우리 총무사관 부의중에서 몇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동포들의 정치력 신장을 좀 뒷받침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예. 우리 동포들이 정치력이 이제 커질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좋은 것이고 그렇죠. 한미 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치력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일단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고 네네. 또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정치 참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 동포들의 유권자 등록률이 한 50% 정도에 그치고 있고 또 투표율은 등록하신 분들의 한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뉴욕의 시민참여센터와 휴스턴에서 풀뿌리 운동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계몽 운동을 조금 지역적으로 조금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인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풀뿌리 운동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풀뿌리 운동이라는 게 우리 젊은 2세대, 3세대 중고등학생 아이들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거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민원 2세대나 3세대를 위해 또 2, 3세대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도 또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고 이거에 대한 해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동포사회에 4세대 단체들이 여럿 있고 또 눈에 띄는 활동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4세대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단체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영사관이 그런 차세대 단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들이 조금 소속감도 갖고 그리고 네트워킹도 하고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좀 비전을 제시하고 활동 방향을 제시해서 좀 우리 차세대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좀 집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포사회 내 그 어른들이 우리 후손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과 글을 가리키는 우리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 우리 동포 자녀들이 좀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사회 내에 많은 활동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글학교 네네. 교사님들을 가장 존경을 합니다. 네. 수년에 걸쳐서 네. 주말 희생해서 네. 우리 동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고 네. 또 지원들이 올바르게 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한글학교 교사들이 들으면 굉장히 반가워할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전폭적인 지지를. 저도 가능하면 주말 이용해서 네. 각지에 있는 한글학교를 제가 직접 방문하고 격려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죠. 우리 한인 사회의 일도 또 중요하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한인들이 미국 주류 사회와의 또 협력이라든지 업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주정부와의 어떤 협력 문제라든지 사업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 총무사관이 관할하는 것이 텍사스 포함해서 5개입니다. 네네. 현재로는 지금 루이지애나 주와 네. 저희가 운전면허 상호 인증 협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아마도 뭐 가을 경에는 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게 체결이 되면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5개주 정부하고 이 협정을 이제 맺게 되는 것인데, 네네. 이것은 우리 국민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오시면 실기 시험 없이 네. 미국의 운전면허증을 갖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롯데 케미칼이 루이지아나에서 네. 30억불을 투자해서 석유화학 공장을 짓고 있고 네. 조만간에 대규모 인원들이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비즈니스 포함해서 우리 주재원들, 우리 유학생들 그런 분들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가스비도 많이 절약되고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뭐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지금 미국 사회 내에 반移정서가 많이 확산되는 것을 그렇죠. 보고 있고 네. 우리 텍사스 주 의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로서도 주정부 인사라든지 경찰국장들 그리고 IC 관계자들을 면담할 때마다 우리 동포사회들 우려를 전달하고 법직 집행이 투명성 있게 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사스가 허리케인으로 또 여름이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또 교민들을 대상으로 교민들 또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가 좀 있을 텐데 이 영사관 측에서 허리케인을 대비하기 위한 아니면 교민들의 피해를 좀 도와주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남부 지방이 허리케인 시즌에 들어갔고 우리 교민들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간 차원에서도 주정부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연락 체계를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최근에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회의도 함께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맡은 저희 공간에서도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해외 여행을 가셔서 어떤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연락을 했을 때 사실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휴스턴 총영사관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미국의 주 정부들과 향후에 추진하고 싶은 어떤 사업이나 현안이 있다면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뭐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게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좀 섭섭한 게 동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에 비해서 중남부 지역하고 고인사 교류가 너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라의 그 장강급 이상 인사들의
방문이 거의 없었고 그렇죠. 또 우리 주정부 고인사들의 방한도 뭐 극히 드문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양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좀 인격 교류가 있고 이것과 함께 이제 학술 교류, 뭐 문화 교류라든지 뭐 경제 협력 관계도 이제 함께 이제 시너지를 발휘해 나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런 고위 인사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가 보고 있고 또 자원을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내에 있는 교포들이 들으면 굉장히 반가워할 소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한 인사교류를 통해서 그 위에 문화교류도 많이 오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중에 있고 또 저희가 도시간 파트너십 협정도 추진할 계획이 있고 현재 추진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면 어떤 새로운 협력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부탁 말씀 드리자면 내년 2월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 그리고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또 우리 미국인들한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평창을 많이 방문해 주셔서 우리 국가적인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교포사회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고 또 대한민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선 총연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HBS의 백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